얘들아, 하이. 반가, 반가. 다들 잘 지내고 있지? 하, 진짜. 선생님이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거야. 진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선생님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만들지 몰랐는데, 다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나와서 많이 심심하고 그렇지. 야, 내가 진짜 너네한테 전화를 했더니 거의 대다수가 학교를 나오고 싶어 하더라. 선생님이 진짜 깜짝 놀랐어. 요건 2020년까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를 거쳐서 단 한 번도 학생들이 이랬던 적은 없을 거라 선생님은 장담하는데 그만큼 빨리 개학을 했으면 좋겠지. 그래서 우리가 4월 6일 날 일단 개학은 예정이 되어 있지만 혹시 코로나 확진이 계속 늘어난다면 내가 볼 때 온라인 수업으로 4월 6일 날도 계속 수업을 할 것으로 우리가 임시 예정은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일단 4월 6일로 개학을 하는 것으로 먼저 파악하고 있는 게 좋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남은 2주 동안 그냥 잉여처럼 지낼 순 없으니까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정말 쉬운, 우리 영어에서, 물론 영어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영어에서 쉬운 두 가지 파트가 있었지. 기억하지? 도표랑 내용일치가 있었어. 이거는 우리가 지문과 도표를 정확하게 읽을 줄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됐었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보이듯이 4월 5일까지의 수업 계획을 짜고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촬영을 해서 너희와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해. 진짜 왜 이렇게 어색하냐. 나 짜증나. 그래서 3월 25일하고 3월 29일과 4월 1일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선생님이 영상을 촬영을 할 건데 지금 선생님이 촬영하는 시간은 10시 30분이야. 그래서 3월 25일인 오늘은 도표 정보 파악 문제. 우리 27번에 나왔던 그 문제 기억하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작년 수능 문제와 예제 문제를 빠르게 훑어볼 거고 그 다음에 3월 29일 일요일이 되겠지? 이땐 선생님이 영상을 촬영할 거고 너네가 4월 1일 전까지만 그 영상을 보면 돼.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를 풀 건데 마찬가지로 수능 기출과 안내문, 우리 안내문 그 있지? 도표 같은 거 말고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아니 여기 아니라 요거 보이지? 요런 식의 문제가 주어지는 요 쉬운 거 있잖아. 요거 문제를 하나를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월 1일 날에는 내용 불일치 문제. 그래서 안내문 예제. 이때는 내용 일치 문제라면 이때는 내용 불일치 문제가 되겠지. 그 다음에 항상 같이 나오는 인물과 관련된 내용 불일치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파트를 우리는 다뤄볼 거야. 그럼 실제 수업이 시작했을 때 우리는 시간을 좀 절약해서 그만큼 다른 것에 시간을 좀 더 쏟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15분 내로 간단히 선생님이 핵심만 설명하려고 그래. 그래서 15분 내로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OT를 진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 요거 양해 부탁. 근데 요 이제 15분 내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준비물을 가져와야 돼. 준비물은 뭐가 있냐면 우리 수능 특강 영어책인데 여기 수능 특강 영어책 요 펭수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수능 특강 영어라고 써 있는 이 책을 구매해야 되는데 요 책은 7,500원이야. 그래서 7,500원인데 우리가 지금 막 이 책을 구매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분명히 책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려면 최소 3일이 걸리니까 너네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는 학생은 여기 선생님이 적어놨지? ebsi.co.kr에 접속해서 위에 보면 여러 가지 배너들이 떠. 뭐 EBS 선생님, EBS 교재,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뜨는데 그 중에 EBS 교재라는 걸 클릭을 하면 왼쪽에 다양한 또 배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연계 교재라는 칸이 있어. 그래서 그 연계 교재를 클릭한 다음에 2021 수능 특강 영어라고 한 것에 PDF 파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PDF 파일을 다운을 받고서 그 파일을 다운받으면 정답하고 문제가 따로 나와 있는데 일단 문제에 관련된 것만 다운을 받으면 한 200페이지가 나올 거야. 그 중에서 필요 페이지를 너네가 찾아서 인쇄를 하면 수업 준비를 갖출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 잡소리를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패스하고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수업 시작할게. 오케이? 아까 예고했듯이 우린 처음에 도표 정보 파악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 건데 도표 정보 파악에 관련된 것은 페이지 수가 36페이지랑 우리가 오늘 예제 문제로 풀 38페이지 이렇게 두 페이지를 갖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거야. 그럼 먼저 이 36페이지의 수능 기출문제야.
작년 다한해 행운이네 기억하지? 그때 애들이 풀었던 따끈따끈한 이 수능 도표 정보 파악 문제인데 먼저 요 도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우리가 여러 번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한 거의 5달 정도 이 영어를 논지 그쵸? 5달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 도표 문제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적어놨어.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책이나 그 인쇄한 프린트에다가 적어놓으면 되고 요거를 상기시키면 되겠죠? 도표 문제 푸는 방법은 엄청 간단했어. 먼저 숫자에는 연도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도표에서 주어진 정보들의 이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밑줄을 치면서 문제를 풀면 됐었죠? 그 다음에 도표 문제는 항상 원급, as, 비교급, year, than 또는 more than, less than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었고 최상급, mos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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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est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왔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3학년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자면 증가와 감소에 관련된 단어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만 적어놨는데 증가에 해당하는 단어는 increase도 있고 그 다음에 뭐 raise, 오르다 이런 식의 단어들이 있겠지. 그 다음 감소라는 뜻은 decrease라는 단어도 있고 또 decline이라는 단어 이런 식의 단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쉽게 도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도표 문제는 항상 정답이 3번하고 5번 사이 특히 4번하고 5번에 정답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문제를 진짜 집중해서 풀 수 없겠다 하는 사람은 4번으로 찍으면 정답을 맞출 수 있다. 내가 이런 편법을 알려준다 지금.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을 익혔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작년 수능 문제를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일단 여기 문제를 보면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물어봤고 World Population Access to Electricity라고 해서 우리 Electricity라는 단어 배웠잖아. 전기라는 뜻이었었지. 그래서 이 전기와 관련돼서 1997년과 2017년이라는 연도가 나왔고 여기 퍼센트가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아, 밑줄 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그 다음 밑에 보면 rural, urban, total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rural이란 뜻은 우리 시골이란 뜻이고 urban이란 뜻은 도시란 뜻이야. 근데 이 단어의 뜻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우린 이 도표와 지문에 있는 내용만 비교하면서 풀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without하고 with가 나왔는데 without은 없는 거고 with는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without electricity는 전기가 없는 거. 그 다음에 with electricity는 전기가 있는 거야. 색깔을 봤더니 이 without이 좀 더 진한 요 부분들이고 with 부분이 덜 진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은 선생님이 시간을 줄 거야. 선생님도 정지시켜 놓고 여기에서 이 도표의 내용과 연결되는 숫자와 비교급, 최상급, 감소, 증가 단어들의 밑줄을 칠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잠깐 정지를 시켜 놓고 3분 동안 이 도표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의 밑줄을 치고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분 시간 줄게요. 오케이. 다들 밑줄 쳤겠죠? 그럼 선생님이 이 밑줄 친 것과 여러분들이 밑줄 친 것을 한번 시간을 20초를 줄 테니까 정지시켜 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도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우리 도표 문제는 정답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렇지? 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뒤에 5번 보기부터 보고서 천천히 4번, 3번, 2번, 1번 순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 그럼 5번부터 보면은 urban population이라고 해서 urban. 일단은 urban이 두 개가 나왔네. 그럼 요거를 봐야 되고 without electricity라고 했으니까 아까 without은 진하게 칠해진 부분이었죠. 그래서 urban 5%랑 요 3%를 보면 되겠죠. 근데 봤더니 decrease 했대요. decrease. 감소하다는 뜻이었잖아. from 2가 나왔네. from A to B는 A에서 B까지였어. 그러면 1997년에는 5%였대요. 1997년 5%. 그 다음에 2017년에는
3%, 5에서 3%로 decrease 한 거 5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우리 밑줄 친 부분만 지금 봤어요. 그럼 4번을 봐볼게. 4번을 보면은 rural population이 나왔어. rural이면 아까 시골이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without electricity래. 전기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위에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in 2017이야. 그럼 2017년만 보면 되겠네. 2017년을 봤더니 21%가 되겠어요. 그러면 2017년에 without electricity의 rural은 21%야. 요것은 20% lower이라고 했어. 우리 lower이라는 것은 low의 비교급으로 낮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뭐보다 더 낮냐면 that in 1997이라고 해서 1997년에 그것보다 낫다라고 했어. 그러면 요것과 비교할 수 있는 똑같은 것은 앞에 1997년에 rural에 있는 without electricity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6하고 21을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2017년에 21%는 이 1997년에 36%보다 몇 퍼센트가 적은 거죠? 그렇죠. 20%가 아니라 15%가 돼야겠죠. 15%.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몇 번에 가 있다? 4번에 가 있다. 선생님이 이렇게 물론 풀면 우리가 틀릴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풀면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거. 이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에서는 1997년, 아예 대놓고 1997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되겠죠. 36% rural. rural에 있어서 36% without electricity가 되겠네요. 선생님 여기 without electricity가 없는데요. not have electricity라는 것은 전기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 without하고 똑같은 뜻이 되겠죠. 그래서 rural의 36%는 전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맞죠? 근데 while이 나왔어요. 우리 while이란 뜻은 중간에 나오면 반면에란 뜻이 됐었죠. 5% urban population not have electricity래요. 얼번의 5%는 전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1997을 봤을 때 5% 전기 갖고 있지 않은 거 맞는 말이 되겠죠. 3번의 내용도 맞는 말이다. 그럼 2번을 보면 되겠죠. 2번을 봤더니 both in 1997이 나왔어요. both라는 것은 A와 그리고 B 둘 다예요. 그러면 1997하고 2017 둘 다 봐야 되겠죠. less than 80% rural population이 electricity에 access했대요. 이때는 without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밑에 부분을 봐야겠죠. 근데 보면은 밑에 부분에 rural population을 봤더니 64%와 79%예요. 그럼 둘 다 80% less than 미만이 되겠죠. 그러면 요 앞에 내용은 맞는 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while이 봤더니 while은 아까 반면이라는 뜻이 됐었죠. over이라는 것은 너 오버하지 마. 그럼 기존에 있던 것보다 위에 있는 걸 얘기하겠죠. 90% 이상의 urban population이 access to electricity래요. 도시의 90% 이상이 전기에 접근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 그럼 여기 1997년에 전기를 갖고 있는 걸 봤더니 95%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urban 97%라고 나와 있죠. 둘 다 마찬가지로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의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지막 1번을 봤더니 total population이 나왔어요. total은 여기랑 여기를 보면 되겠죠. 근데 2017년을 보래요. 2017년 봤더니 total의 2017년이면 몇 퍼센트죠? 22%랑 잠깐만요. total의 2017년에 with electricity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78%를 보면 되겠죠. 78%는 higher than that in 1997이라고 해서 우리 아까 rural의 total의 89% 잠시만요. 선생님 잠깐 설명 미스 났어요. 2017년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안 되고 여기를 봐야지. 선생님 진짜 미쳤어. 2017년도에 total population의 전기를 갖고 있는 것은 89%라고 보이죠? 89%는 higher than in
1997이라고 해서 이 토털의 1997년에 이 78%의 수보다 지금 많아요, 적어요. 89%는 78%보다 많기 때문에 1번의 내용도 higher 비교급을 쓴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고 20%를 15%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표 문제를 풀면 되고 그럼 이제부터 뒤에 보면은 잠깐만요. 38페이지가 나오는데 38페이지에 우리가 1번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 거예요. 1번 문제도 앞에 있는 방식으로 똑같이 접근하면 되고 시간은 넉넉 잡아 2분을 줄 테니까 선생님 잠깐 정지시켜 놓고 문제 같이 풀 테니까 여러분도 정지시켜 놓고 문제 풀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이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그럼 빠르게 우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을 봤더니 Americans Preferred Site라고 나왔죠. 미국인들의 선호하는 사이트래요. For Leisure Travel Research라고 써있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사이트에 관련된 내용이 도표로서 담아 있는데 Millennials, Generation Xers, Baby Boomers and Older. 그래서 X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그 다음에 우리 밀레니엄 세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좋아하는 여가로 떠나는 여행을 어떤 식으로 가는 걸 좋아하냐 그거에 대한 사이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요거를 토대로 우리가 천천히 5번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5번에 Traditional Travel Agency와 Aggregators and Travel Information Guide라고 나와있죠. 여기를 봤더니 Traditional Travel Agency와 Aggregators, 그 다음 Travel Information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요거를 봤더니 요것들이 equally래요. equally. 선생님 equally에 밑줄 안 치셨네요. equally란 뜻은 동등하기란 뜻이죠. 그럼 똑같아야 돼. 세 개가 똑같이 prefer 선호되는데 밀리네리언스라고 해서 밀레니엄 세대한테 선호가 되어진대요. 그럼 밀레니엄은 아까 봤더니 이 색깔이네요. 5%, 5%, 5%. 일단 똑같아요. 그 다음 봤더니 with 5% respectively. 우리 respectively란 단어는 통계 배울 때 배웠죠? 각각이란 뜻이었어요. 각각. 그럼 각각의 5%를 갖고서 밀레니엄 세대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선호되어진다고 한 5번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왜냐면 5%, 5%, 5%니까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 4번을 봤더니 1 in every 10 millenarians에서 1 in every 10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분수 배우는 거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앞에 서술을 쓰고 뒤에 마찬가지로 서술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1의 밀레니엄 세대들 그럼 한번 볼게요.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라고 써 있어요. 이 중에서 소셜 네트워크 사이팅을 봤더니 여기 있죠. 여기를 보고서 이게 10%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걸 봤더니 밀레니엄 세대가 맞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10%의 이 밀레니엄 세대들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prefer,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여기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compared with래요. 비교했는데 뭐랑 비교했냐면 3%, 그래서 3%의 generation X라고 써있죠. 3%의 generation X와 1%의 baby boomers라고 나와있죠. 10%와 3%와 1%를 비교한 4번의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봤더니 the least preferred type of site라고 써있죠. list라는 것은 가장 적은이란 뜻이었어요. 가장 적게 선호되는 사이트인데 누구를 위한 거냐면요. baby boomers and older 그룹이라고 써있어요. 베이비 부머와 그보다 더 오래된 세대에 대해서 가장 적게 선호되는 종류는 뭐냐면 트래블 인포메이션 가이드라고 써있어요. 그럼 일단은 베이비 부머리 이 진한 검은색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보면 트래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네요. 왜냐하면 트래블은 2%인데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1%가 되죠. 정답은 3번이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트래블 인포메이션 가이드를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라고 바꾸면 되고 also the least preferred among generation X라고 써있죠. X세대 사이에서
가장 적게 선호된다고도 하는데 여기 보면은 X세대는 지금 요거 사선으로 그려진 이것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트래블 인포메이션이 2%로 가장 작네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내용은 맞는 말이 되겠지만 앞에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2번을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베이비 부머스와 older 그룹은 prefer suppliers를 선호한대요. suppliers 볼게요. suppliers를 봤더니 여기 중에선 가장 크게 선호돼 있죠. 그래서 봤더니 더 most라고 나와 있어요. 가장 선호를 한다고 했던 이 부분은 맞는 거고 이것은 또 어떠한 특징을 지녔냐면요. more than double that for travel review site라고 써 있어요. 2배 이상이래요. 뭐에 대한 거냐면 트래블 리뷰 사이트보다 2배 이상의 수치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트래블 리뷰 사이트에 여기 베이비 부머를 보면은 9%라고 써 있죠. 근데 21%는 9%보다 2배를 더 곱하면 18이 되겠죠. 18보다 더 많기 때문에 2배 이상이 된다는 2번의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을 줄이고자 1번의 내용은 패스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도표 문제 예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항상 도표 문제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최상급, 원급, 비교급을 찾고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아 밑줄 치고 이 도표에 나온 정보들의 밑줄을 쳐서 정답을 4번, 5번, 3번으로 가정하고 뒤에서부터 풀면 쉽게 풀 수 있다. 요게 오늘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생했고 이 영상은 지금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